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살아있는 시체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포르노를 보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SNS를 무한 스크롤하면서 뇌는 도파민에 중독되어 가는데 정작 당신은 왜 이렇게 공허한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쾌락은 넘쳐나는데 행복은 없고 자극은 많은데 만족은 없거든요. 그리고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태로 평생을 살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 하나의 탈출구가 있어요. 바로 목적입니다. 그럼 오늘은 왜 목적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죠. SNS를 무한 스크롤하고, 쇼핑을 하고,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은 일시적인 즐거움만 줄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도파민이라는 단 하나의 신경 전달 물질만 자극하거든요. 진정한 행복에는 도파민뿐만 아니라 세로토닌, 옥시토신, 엔도르핀 같은 여러 화학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일론 머스크는 이미 수백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마크 주커버그도 평생 써도 남을 돈을 벌었죠. 그런데 왜 이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을 할까요? 그냥 해변에서 칵테일 마시면서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답은 간단합니다. 만약 그들이 일을 멈춘다면 당신과 똑같이 우울해질 거거든요. 돈이 많든 적든, 명예가 있든 없든, 목적 없는 삶은 결국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복권 당첨자들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수억 원을 한순간에 손에 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이 몇 년 안에 원래보다 더 불행해졌어요. 일할 필요가 없어지자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고,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다가 중독에 빠지거나 관계가 파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목적 없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예요. 그렇다면 목적이란 정확히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당신이 이루고 싶은 무언가, 당신을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는 책을 쓰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고, 사업가에게는 회사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죠. 심지어 좋은 부모가 되는 것,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 악기를 마스터하는 것도 훌륭한 목적이 됩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진정으로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가예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도파민만 분비되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향해 노력할 때는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안정감과 자존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옥시토신이 나와 유대감을 느끼게 되죠. 작은 성취를 이룰 때마다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자연스러운 행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화학물질들의 조화로운 균형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거든요. 한번 실험해보세요. 단 3시간에서 4시간만이라도 온전히 당신의 목표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핸드폰도 꺼두고 SNS도 보지 말고 오직 그 일에만 몰두해보세요. 처음 30분은 힘들 거예요. 뇌가 자극적인 것들을 갈구하면서 계속 다른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넘기고 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집중력이 극대화되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몰입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지쳤지만 동시에 깊은 만족감을 느낄 겁니다. 이게 바로 목적이 주는 선물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평생 추적하면서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조사했죠.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돈도, 명예도, 심지어 건강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삶에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언가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면서 성장하는 과정 자체를 즐겼고, 그 과정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목적만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그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해요. 만약 당신이 소설가가 되고 싶다면 매일 글 쓰는 시간을 즐거워해야 하고, 사업가가 되고 싶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껴야 하죠. 결과만 바라보면서 과정을 고통으로 여긴다면 그건 진정한 목적이 아닐 수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겠다는 목적을 위해 일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없이 실패했고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거든요. 목적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차이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느껴집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알람이 울려도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해요. 왜 일어나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요. 하루하루가 그냥 반복되는 루틴일 뿐이고 주말만 기다리면서 살죠. 반면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무엇을 이룰지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피곤해도 에너지가 생기고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과도한 생각, 불안, 우울함은 대부분 목적의 부재에서 옵니다. 뇌는 쓸모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럴 기회를 못 찾으면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거든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죠. 하지만 목적을 향해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런 잡념들이 사라집니다. 뇌가 건설적인 일에 몰두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어지거든요. 운동선수들을 보면 이해가 쉬워요.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선수는 매일 고된 훈련을 하죠. 몸은 비명을 지르고 근육은 찢어지고 때로는 부상도 당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고통이 자신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거든요. 땀 흘리는 순간순간이 의미 있고 작은 발전 하나하나가 기쁨을 주죠. 이게 바로 목적이 주는 힘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목적을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거나 역사에 남는 업적을 이뤄야만 목적이 있는 건 줄 알죠?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당신의 목적은 아주 개인적이고 소박해도 됩니다. 매일 가족을 위해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 버려진 동물들을 돌보는 것도 훌륭한 목적이거든요. 중요한 건 그것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고 당신을 움직이게 만드는가예요. 목적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실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머릿속으로만 계획하고 언젠가 시작하겠다고 미루죠. 하지만 목적은 행동을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이라도 좋고 주말에 몇 시간이라도 좋아요. 중요한 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구체적이어야 해요.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매주 월수금 아침 7시에 헬스장에서 1시간 운동한다처럼 명확해야 하죠. 책을 쓰겠다가 아니라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500자씩 쓴다처럼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막연한 목표는 실천하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실행 가능성을 높여주거든요. 실패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목적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넘어지는 순간이 와요. 계획대로 안 되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고 때로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죠. 하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실패 없는 성공은 없거든요. 중요한 건 실패했을 때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고 수정하고 더 강해지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봤어요.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수천 번이나 실패했는데 어떻게 계속할 수 있었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죠.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작동하지 않는 방법 수천 가지를 발견했을 뿐이다. 이게 바로 목적을 가진 사람의 마인드셋이에요. 다른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주변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게 되겠어? 시간 낭비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이 느끼는 의미를 공유하지 못하거든요. 중요한 건 당신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가예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성장을 실감할 때입니다. 6개월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했을 때 분명한 변화가 보이는 순간이죠. 글쓰기가 목적이라면 예전보다 문장이 자연스러워진 걸 느끼고 운동이 목적이라면 더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게 된 걸 경험하죠. 이런 작은 성장의 순간들이 모여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목적을 이루는 날이 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어떤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당신이 오랜 시간 노력해서 얻은 결과이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달한 성취거든요. 복권에 당첨되거나 우연히 얻은 행운과는 차원이 다른 만족감을 줍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목적을 이룬 사람들은 곧 새로운 목적을 찾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주는 행복을 알게 됐거든요.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목적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선물을 줍니다. 바로 진정한 기쁨이에요. 공허함을 채우려고 끝없이 더 많은 자극을 찾아 헤매는 대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만족감을 경험하게 되죠. 길을 잃은 듯한 느낌도 사라지고 불안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위한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완벽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시작하면 길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행동하는 거죠.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말이에요. 당신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의미 없는 쾌락을 쫓으면서 보낼 건가요? 아니면 진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면서 보낼 건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목적을 가진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다는 거예요.